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철 피부 질환으로 고생 많으시죠? 아토피나 건선 또는 동상이나 무좀, 여드름, 가려움증, 상마하기도 좋고요. 또 피부 미백 효과라든가 가려움증 등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내원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습니까? 네, 겨울철이니까 주로 이제 춥고 그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최근에 네. 또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동상이나 동창 환자가 좀 늘기 시작했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생기는 소양증 또 우리 원주에서는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네. 너무 더우시니까 너무 추우니까 장판이라든지 또 그런 뜨거운 데 있어서 오히려 건조증 생기는 경우도 좀 많고 화상은 많지는 않지만은 주로 가려움증 때문에 너무 가려우셔가지고 또 가려우신 분 중에서는 또 너무 또 씻어가지고 씻을 때는 또 시원하니까 또 많이 씻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증상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할까요? 네.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려움증. 네. 네. 가려움증은 아무래도 날씨하고 영향이 크겠죠? 네, 날씨도 네. 있고 습관도 필요하죠. 습관. 그리고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피부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네. 가려움증이죠. 가려움증을 쉽게는 소양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연령별로는 주로 이제 어린아이는 아토피가 제일 많겠죠. 아토피가 많고 또 소아인 경우에 네. 가려움증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기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청소년기 같은 경우도 요즘 근데 화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도 꽤 많습니다. 청소년이요. 예,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던 게 가벼운 과일 같은 거 먹다가도 혀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씹히는 게 있으면 그게 염증처럼 그게 좀 시간이 이렇게 가던데 그런 것도 피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 죄송한데 과일을 먹으면 입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과일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는데도 혀가 씹혀요, 조금씩. 가끔요. 네, 식사하시다가 안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피부에도 그거는 피부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혀가 자꾸 씹힌다는 거는 이제 신경하고 감각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피부과 문제는 아니고요. 네. 한 이비인후과 한번 혀를 보는 과는 또 이비인후과거든요. 네. 그래서 감각적인 게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요. 네. 지금 음식을 씹다가 자꾸 씹힌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프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려움증도 나이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소양증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들은 아토피 가려움증이 많고 성년기, 청소년기 애들은 화장하면서 오는 최근에 화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환자가 오면은 나이가 가늠이 안 할 정도로 환장을 많이 해요. 초등학생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요? 예.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 화장을 안 하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왜 너 안 하니 그런 분위기 정도로 화장을 너무 잘해요. 또 제가 볼 때 세계적인 나라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여러 개 또 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요. 또 가려움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남자는 여자든지 헬스 같은 거 하고 나면 샤워를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샤워하는 건강한 친구들이 생기는 건조증에 의한 소양증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경우에는 점점 이제 피부의 피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지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가려움증이 제일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들 소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계절별로 어느 절기가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절별은 원래 이제 그 계절별은 건조한 게 문제잖아요. 이제 아토피가 생기는 게 건조해서 가렵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은 주로 이제 자체가 습도가 떨어지니까 피부에 있는 표피에 있는 수분이 적어져서 가려운 거가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땀띠나 펴서 많은 경우가 있겠고. 그러니까 계절별로는 주로 이제 여름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는 겨울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또 한절기에는 또 노출이 시작되니까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의 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아토피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아토피라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나 TV에서나 아니면 매체에서 아토피가 나오면은 심한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 중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확 놀래기도 하고요. 너무 긁어서 막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이런 증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뭐 이슈가 되니까 아토피라면은 마치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런 정도로 아이가 평생 고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피만 있는 경우는 나이가 들면 호전됩니다. 피부가 좀 면역력도 좋아지기도 하고 뷰가 좋아져서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아토피가 있거나 아토피 있는 애들이 알러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알러지가 있는 경우, 음식이라든지 뭐 진모 진드기 같은 피할 수 없는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성인까지 가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 중에서 성인이 오시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컨트롤을 하고 알러지 검사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워낙 뭐 이렇게 긁으면 피가 나고 심한 경우에 아토피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 증상이 있을 때 아토피라고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피부과에서 진단 기준이 뭐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서 뭐 3개 플러스 4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딱 봐서 아토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쪽 부분에 그 치료가 안 되거나 너무 긁어서 피가 나고 두꺼워졌어요. 그걸 아토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만선, 단순, 태선이라 그래서 만성 습진에 속해요. 그리고 진물이 나는 거는 손톱으로 막 긁다 보면 세균 감염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 치료하고 약 바르면 재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토피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눈가에 막 긁어서 눈두덩이가 해든지 그리고 이제 몸을 이제 속피부를 만져보면 아토피 있는 애들은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거칠거칠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아토피라고 해 왔어요. 그러면은 피부는 엄청 좋은데 예를 들면은 뭐 정상 피부가 아닌 부분에 긁은 데가 좀 딱딱해져 있어요. 주로 어느 부위가 심합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팔꿈치, 여기 팔꿈치 그렇죠. 그리고 오금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습하기 때문에 잘 가려워요. 그래서 접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생기기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 자주 씻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네. 이제 너무 씻어서 사실은 엄마가 더러워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비누나 너무 잘 씻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네. 근데 일단 그 부분이 가려움증이 생기면 너무 씻으면 더 심해지세요. 특히 비누를 쓰면. 네. 왜냐하면은 피부는 이렇게 기름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씻다 보면 기름막이 없어지다 보면은 거기가 더 가려움증이 생기죠. 그러면 비누로 안 씻으면 어떻게 씻어야 되죠? 그냥 저는 이제 진물이 나면 씻지 말라 그래요. 진물이 나는 경우는 세균 감염이니까. 네. 그리고 좀 가려움증 있으면 연고 바르고 물로 정도 가볍게 닦으라고 합니다. 네. 빡빡 씻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겨울에는 또 옷도 두껍게 많이 입잖아요. 네. 뭐 털 달린 옷도 입고 네. 또 네이도 입고 하는데 이렇게 옷을 많이 잘 챙겨 입는 건 어떻습니까? 가려움증이? 뭐 상관 크게 없죠. 왜냐면 잘 뭐 방안을 잘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따뜻하게 입는 건. 예, 그리고 일단 피부를 만져서 그 각질이 생기거나 딱딱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자연히 좋아지지 않고 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자리에 어머니들이 보습이 안 돼서 딱딱해졌거나 보습제 많이 바르는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가려움증이 생기고 피부가 두꺼워지면 약을 써야 그게 얇아지는 거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습제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습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보습제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비싼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발라봐서 가려움증이 생기거나든지 붉은 반점이 생긴다든지 따갑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바꿔주거나 이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특히 탈모로 많이들 고생하시고 또 피부 건선이라든가 가려움증으로 이 겨울철 여러 가지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 그러니까는요, 가슴에서요. 네. 새 가슴 있는 데서 뺑 돌아가면 등 있는 대로. 네. 돌아가면 약간 오돌도돌 나고, 괴로워요, 자꾸. 그러니까 목 주변하고 가슴하고 등이 가려우시다고요? 예. 언제부터 가려우세요? 겨울만 되면 그렇네요. 겨울만 되면요? 예. 예. 뭐 거기다가 뭘 바르시거나 뭐 그러셨어요? 바르는 건 없고, 보건소에 이제 가서. 네. 주사 맞고 피부약을 주세요 바르는 걸. 네. 연고를. 그래, 그걸 바르면 낫기는 낫는데요. 예. 보건소에서 하는 소리가 티가 옷. 네. 티를 잘못 사입으면 그런 수가 있다. 그러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티를 한 개 버린대. 또 다른 티를 사입어도 냉 역시 똑같아요. 혹시 저기 어르신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4세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샤워 같은 거는 뭐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하도 괴로워가지고 샤워를 일주일 전에 한 번씩 해요. 보통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 이 존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안 하고. 예. 한 3, 4일에 한 번씩. 3, 4일에. 혹시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거칠거칠하진 않으세요? 거칠하진 않은데, 톡톡 불어나는 게 헐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예. 그럼 헐고 이렇지는 않아요. 긁으면 튀어나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긁으면 잘못하면 헐까봐 긁지도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참지. 예. 계속 가려우세요? 아니면은 갑자기 가려우세요? 괴롭다가 또 괜찮고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도 약간 그런 수가 있네요. 머리도 그렇고. 예. 제가 이제 대충 들어보니까
예. 일단은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예, 만약에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옷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물 피부염이라고 영어로는 텍스타일 더마타이티스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옷을 바꿔 입으면 그때부터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옷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들수록 피부에 있는 보호막이 좀 없어지면서 이렇게 건조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면 좀 덜 괴로워요. 그래 또 한참 괴롭다 이래 참고 있으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일단은 옷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마다 심해지는 거는 혹시 뜨겁게 주무시나요? 아니래요. 선선하게 자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노인성 소양증이 의심이 되고 직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좀 건조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증상이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에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약만 잘 발라주시면 괜찮을까요? 네, 그때 약 먹고 보건소에서 치료 연고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증상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려움증이라든가 탈모라든가 또 피부의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얼굴 좀 예뻐지고 싶고 또 하얗게 미백 효과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성년기 가려움증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화장을 한다고 해서 다 피부가 가려운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맞는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안 맞는 걸 바르면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예를 들면 식물을 만졌어요. 그러면 식물이 나한테 안 맞는 게 닿으면 가려움증을 유발을 해서 조심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거나 붉거나 그런 것들은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아까 화장품이지만 썼을 때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좀 신음해지면 툭 튀어나 여드름처럼 튀어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이제 피지를 분비하는 면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분비하게 하면 또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나기 시작하고 화장을 똑같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제가 여쭤보죠. 바뀐 게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클린저를 바꿨는지. 그래서 재미있는 말은 화장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저 화장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선크림이나 클린저는 화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
라는 것은 선크림, 비비 또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제, 클린저, 예를 들면 클린저 썼을 때 바깥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화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색조라든지 쿠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미스트도 굉장히 여드름이나 가려움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화장품을 사용하던 걸 중단해야 그렇죠. 되는 제일 건가요? 중요한 게 중단인데 이제 중단인데 중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는 너무 고생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여드름 같이 비슷한 게 속에 피지에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늦게 올수록 정말 고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또 청소년들은 이게 비싸게 준 화장품이니까 네. 그냥 안 쓰기엔 아깝고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웬만한 가려움증은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사실 가려움증보다는 갑자기 여드름 같은 게 좀 많이 나는 경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송이 이제 학생들이 안 듣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젊은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까지 합쳐서 아이가 이제 자녀분들이 왔을 때 너 뭐가 자꾸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알려주셔서 그것들 의심해 봐야 돼요. 빨리 화장품을 끊거나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어지고. 근데 청소년기 아이들 보면은 피부에 뭐가 이렇게 나게 되면 그것을 또 가리기 위해서 더 짙게 맞아요. 쿠션을 또 더 많이 맞아요. 더 빠르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겠나요? 네. 제가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드름 패치 같은 거 붙이시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여드름 패치가 이제 모낭염에도 막 붙여요. 네. 특히 젊은 20대 굉장히 많고 또 10대도 많은데 고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이게 되면 고름은 나쁜 거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그걸 딱 붙여놓으면 안 굼잖아요. 그 대신에 안으로 더 굼아서 빨간 게 굉장히 오래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여드름 패치나든지 그런 것들을 안 쓰는 거를 권하면 확 좋아지니까. 그러면 또 화장을 하던 사람이 안 하기에는 뭐 집에 있으면 괜찮지만 또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뭐 치료를 하면서 화장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바꾸셨어요? 그러면 그거 바꿨다가 싹 하면 그분들은 약을 한 1, 2주 먹고 그다음에 그걸 안 쓰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딱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알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선크림이나 클린저는 화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써서. 그러니까 A라는 거는 괜찮은데 B도 괜찮아요. 근데 C도 괜찮은데 섞어 바르니까 얘네가 섞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제품 쓰는 제품 중에 어느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전에 썼던 건 전에 썼어요. 저는 썼던 건데도 생기냐 그러는데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똑같은 그 A, B, C, D를 섞어서 만들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 만들고 또 만드는 그 차이가 좀 있대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또 써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알러지 반응 중에서 어느 용량 이상이 되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썼던 거가 생기는 경우도 생각해 보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질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 소양증. 네. 이건 뭐 나이가 먹으면 할 수 없는 증상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너무 가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 병원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돼요. 아침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려워서 오시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겨울에 오는 경우가 이제 뜨거운데 지지셔요. 지지셔가지고 피부가 좀 건조해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신단 말이죠. 그리고 장판에
그런데 두 번째는 돌침대. 네. 돌침대에 들어가셔서 뜨뜻하니까 너무너무 가려워이거든요. 아, 따뜻하게 찢으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고 바로 가려워진다는 말씀이죠. 엄청 예.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약 먹을 때인데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그렇게 주무세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은 그 이분은 뭐 1주 만에 안 오세요.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타구니라래나? 네. 그 다리를 그 양쪽에 그 사타구니라래요, 거기? 맞습니다. 예. 예. 거기가 울긋불긋하면서 네. 추우면 더 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라서 눈으로 봐야지 100% 아는데요. 혹시나 그 빨갛게 된 게요. 이렇게 원 모양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래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그러니까 정상 세포 정상 피부하고 그 가려운 부분하고 경계가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언제부터 그럼 만지면 튀어나온 게 있나요? 튀어나온 거는 없는데 색깔이 확연히 틀려요. 아 확연히 틀려요? 그럼 경계가 있는 건데.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의 차이가 있죠. 예. 예, 그게 경계가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가 있는 거 경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완선이라고 해서 곰팡이 때문에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려웠었는데 가렵지는 않고 색깔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완선이라 그래서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습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가려워서 색깔이 달라진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면 그냥 한 번만 보면 그냥 바로 알아요. 그래서 그거 치료도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내비두면 자꾸 긁게 되지 않으세요? 가끔? 긁고 싶은데 안 긁어요. 네. 색깔도 까매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내원하셔서 그냥 처방 받고 그러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에 와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고를 말씀드리지만 아무거나 막 바르지 마시고요. 예? 거기 바르시면 또 어떤 분은 항생제 연고 바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생제 연고가 또 복합 연고로 또 약국에서 그냥 가져가게 되면 항생제, 습진약, 그다음에 곰팡이 섞어놓은 거 바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꼭 한번 내원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